연 24% 안에 있기 때문에 약정 자체는 유효하니까 네. 그럼 그동안에 지급한 이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친구분 말대로 지급한 이자, 그러니까 지급한 돈은 전부 다 이자로만 지급된 걸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원칙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은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변호사님 질문을 듣고 지금 제가 깨달았는데요.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빌려달라고 한 친구는 있는데 지금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갑자기 변호사님 반성 모드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이 좀 너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안 빌려줄 것 같거나 아, 네. 그런가 봐요. 다큐로 물어봤는데, 네. 너무 이렇게 재밌게 실제로 다큐를 하는데 이렇게 웃기죠? 네. 자, 오늘 사연 동거래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자, 양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이거든요. 사연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상담할 곳을 찾다가 양담소에 문 두드려 봅니다. 저는 2016년 8월에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물론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자는 100만 원씩입니다. 그 후부터 2020년 12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거르고 지불한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은 제가 100만 원씩 지불하기가 어려운데요.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더 해야 하나요? 친구는 지금까지 받은 5,200만 원은 이자라고 생각하고 원금 5천만 원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저는 원금 5천만 원을 또 갚아야 하나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5천만 원을 빌리고 지금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5년 정도를 갚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적정한 이자인지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수연 변호사님 한번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자를 지나치게 이제 고리 이자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자 제한법이 있는데요. 그 이자 제한법상 이자도 사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기준으로 하면은 최고 한도가 연 24%, 그래서 월 2%고요. 그 이상을 받는다면 법 위반이 되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36%였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네.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금리가 예전에는 높았던 데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뭐 제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이면 지금 퍼센트로 하면은 한 달에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자 제한법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돈을 빌리신 때가 2016년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기준도 연 24%이고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인데 5천만 원에 대한 2%가 딱 100만 원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분이 이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 한도로 이자 책정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연은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연 24% 안에 있기 때문에 약정 자체는 유효하니까 네. 그럼 그동안에 지급한 이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친구분 말대로 지급한 이자, 그러니까 지급한 돈은 전부 다 이자로만 지급된 걸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원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네.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해서 뭐 이자를 조금 줄이는 내용으로 다시 뭐 금액을 좀 조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현실적으로 친구분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원금과 이자를 적정하게 조율을 해보는 방법을 선택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100만 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본인도 무언가 이제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입하고 일부만 본인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사연 들으시면서 뭐 친구분만 또 너무 비난하고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하여간 사연 이제 사안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이제 이자가 고액이었을 때 참 이제 문제인데요. 민법상 이렇게 이제 변제할 때 가끔 이제 저는 상담하다가 본인은 원금을 갚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받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네가 그동안 준 거 다 이자였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변호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변제 충당이라고 해서 법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로 이렇게 그 돈을 빌려주신 분, 그리고 돈을 빌려주신 분과 빌린 분 사이에 따로 약정이 없다고 하면 같은 돈을 지급을 했을 때 채무자는 나 그 원금 갚은 거야. 그리고 채무자는 무슨 소리야, 그 이자 갚은 거야 라고 그런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는 1순위가 비용, 그리고 2순위가 이자, 그리고 3순위가 원금이 순서대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두 분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고 하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혹시 이제 돈을 빌렸는데 나는 이제 돈을 갚아서 원금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이자로 다 충당이 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서 착각하고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연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돈 거래할 때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권유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부분 좀 유의하면 좋을지 챙겨야 될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차용증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은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변제기일, 변제 방법이라고 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법적으로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그런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쓸 때 그 숫자만 기재하지 않고 꼭 한글 기재도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숫자라는 것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조금 묻히는 것도 가능하고, 네, 위조될 수 수정이 있으니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글이랑 숫자를 이렇게 병행을 해서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자를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기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 이자가 안 썼으니까 이자 안 내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채권자든 채무자든 명확하게 이건 우리 이자 받기로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무이자다 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